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요즘 들어 태블릿 리뷰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대다수 가성비 제품들이었죠. 오늘 역시 가성비로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요. 이전에는 제가 중국산 태블릿 위주로 리뷰를 했었다면 오늘은 미제입니다. 아마존 올류파이어 HD 10 2021입니다. 총 3가지로 출시를 했죠. 일반형이 있고 플러스 제품이 있고 키즈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형 제품을 구매했고요. 플러스와의 차이는 램이 1기가 더 높고 무선 충전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5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무선 충전해서 좀 혹했는데 전용 패드를 또 구매해야 되고 해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출시하는 태블릿은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면서 탭북의 활용으로 생산성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전용 키보드 케이스를 많이 출시하는데요. 플러스 제품은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지원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여러모로 활용을 하자면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용해보면서 좀 더 느꼈던 가성비는 일반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 출시는 올 4월에 했고요. 컬러는 블랙, 블루, 그린, 핑크가 있는데 사실상 이 색상의 의미가 뒷판 색상이죠. 저는 블랙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외관상 보시면 전작 모델과 달라진 게 딱히 없습니다. 또 AP 역시 이전 버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강화 알루미늄 규산염 유리를 적용해서 일상생활에서 태블릿을 좀 떨굴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서 내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뒷판이 상당히 좀 미끄러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들고 있는 중에 좀만 넉넉히 있으면 떨굴 각입니다. 구성품은 태블릿 본체와 9W 충전을 지원하는 110V 충전기, 타입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영어로 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10.1인치 디스플레이에 해상도는 1920x1080으로 FHD를 지원하고요. 화면비는 16:10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이전부터 영상기 위주의 제품에서 가성비 제품들을 찾으실 때 파이어 HD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이 확실히 괜찮았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봤을 때 디스플레이 품질에 좀 놀랐는데요. 전작 대비 밝기도 10% 향상되었고 색 표현이나 질감이 우수한 편입니다. 유튜브는 1080p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넷플릭스도 FHD를 지원합니다. 나름 10만원대 제품군에서 디스플레이가 괜찮은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40와 비교했을 때 영상이고요. 아이플레이 40가 좀 더 채도 표현이 괜찮긴 하지만 밝기는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파이어 HD가 좀 더 자연스러운 색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렇지만 아이플레이 40 넷플릭스는 SD 화질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어 HD의 압승이죠. 전체적으로 가로형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이다 보니 카메라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스피커도 듀얼로 가로형 기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 기대 안 했는데 출력이 괜찮더라고요. 또 스피커 위치가 가로형으로 파지하거나 세로형으로 파지했을 때 스피커를 딱히 가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 손실도 없는 편입니다. 쿼드 스피커를 사용하는 아이플레이 40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화면이 밝고 또렷해서 이북 같은 텍스트 기반 컨텐츠 감상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는 타입C와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선 단자를 없애는 게 추세다 보니 없으면 또 아쉬운데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TF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AP는 전작과 동일한 미디어텍 MT8183을 사용하고요. GPU는 말리 G71을 사용합니다. 긱벤치 5 수치고요. 싱글 코어는 300대 초반으로 갤럭시 탭 A7과 아이플레이 30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 코어는 이 둘과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램은 전작 대비 1기가 정도 늘어난 3기가를 사용하고요. 램도 높은 편은 아니라서 화면 분할 및 멀티태스킹이 안 되진 않지만 빠릿한 느낌은 좀 떨어지고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도 가벼운 게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만 사양이 높으면 원활히 게임을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상기 위주의 제품으로서는 확실히 가성비로 괜찮지만 게임용으로 생각하신다면 구매를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32기가와 64기가 두 개가 있고 저는 32기가를 구매했습니다. 용량이 좀 아쉬울 수 있죠. TF카드 슬롯을 통해 최대 1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대 1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확실히 배터리 타임이 괜찮다고 느낀 게 대기 전력이 정말 오래가는 편이더라고요. 하루 정도 안 건드리고 그냥 놨는데 한 4% 정도 달았었나? 아무튼 배터리 타임은 짱짱합니다. 블루투스 5.0과 듀얼밴드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또한 셀룰러가 아닌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카메라는 전면 200만, 후면 500만입니다. 후면 카메라가 카툭티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놨을 때 딱히 뒤뚱거리지 않고 수평이 잘 맞습니다. 카메라 품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쓰세요. 전면 카메라 옆에는 조도 센서가 있고요. 설정의 디스플레이 항목에 보면 자동 밝기 조절 항목이 있습니다. 무게는 465g으로 적당한 편이고 두께는 9.2mm로 아이플레이 4T와 비교했을 때 두께로 보면 알싸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OS는 파이어OS 7을 사용합니다. 파이어HD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 안드로이드 태블릿과는 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우선은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시작 시 와이파이를 잡고 아마존 아이디 등록하고 이것저것 설정하는 것들은 비슷한데 안드로이드 기반과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을 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아마존 광고가 뜨고 전원을 켰을 때는 심지어 동영상 광고도 뜨는데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면서 왜 계속 이런 광고까지 보면서 써야 돼? 하는 불편함이 좀 생기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고 생소한 아마존 앱 스토어가 있습니다. 주요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앱에서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기본인 유튜브 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종류들의 앱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앱은 비디오 4 유튜브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저것 종류가 너무 많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앱을 받아서 실행시키면 또 잘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리는 제스처 사용은 안 되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머신으로만 주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순정 롬으로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그래서 며칠은 저도 순정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손이 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또 영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구글 플레이 설치 및 따로 루팅이 필요합니다. 구글 플레이 설치 방법은 우선 세팅에 들어가서 Security and Privacy로 보안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Apps from Unknown Source를 눌러서 실크 브라우저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제가 설명칸에 링크해 놓은 부분을 순서대로 APK 파일을 받으시고서 유틸리티로 들어가 독스에서 다운로디드를 누르시고 로컬 스토리지로 들어가게 되면 다운받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신 순서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구글 플레이가 설치돼서 일반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앱을 통해서 한글화 패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설치 후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받았었던 비디오 4 유튜브가 아닌 일반 유튜브를 실행시켰을 때는 아까는 잘 되지 않던 제스처가 잘 되죠. 또한 가로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태블릿 UI로 보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 앱인 실크 브라우저를 통해 포탈 앱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라든지 크롬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게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못 쓸 정도는 아니었고 괜찮게 사용할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도 가능해서 한쪽에서는 영상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웹서핑 같은 걸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엄청 빠릿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영상이 끊긴다거나 혹은 웹페이지 뜨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든지 하지 않고 사용할 만합니다.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대) 제품에서 스펙적인 부분이나 저장 용량 및 램 같은 경우는 중국산 태블릿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따로 손 쓸 거 없이 사용하기도 편하죠. 그렇지만 용도로만 봤을 때 영상 용도가 확실히 크다고 한다면 20만원 미만 제품에서는 파이어 HD 10 모델이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릴리즈 되고 있긴 하지만 AP도 그대로고 달라진 거라고는 램 1기가 정도, 체감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쓰신다면 굳이 갈아타실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첫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100% 가까이 영상기 위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디스플레이 품질이 만족스럽고 배터리 타임도 괜찮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쓰려면 조금의 번거로움은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